민주당이 가는 길이 지금 이 히틀러와 차베스와 푸틴이 가는 길과 딱 정확히 겹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루를 오늘 다 썼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이 김문수 후보의 파파미, 설란영 여사의 까까미가 힘을 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세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땀의 가치를 아는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이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그냥 답은 나왔습니다. 이재명 주변부,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운 주변부만 살아남고 나머지, 그러니까 눈밖에 난 사람들은 이 드럼통 정치가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자, 6월 1일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말이죠.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위변조했고 그리고 사형죄까지 물었네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까지 얹었고요. 허위 공문서 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을 이 민주당이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없어야 되는 세상이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가 있어야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이 표현의 자유 말살법이라고 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모든 오더는 이 이재명의 손가락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 말살법, 이게 허위사실이다라는 게 누구의 판단이냐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죄다라고 하면 무죄여야만 하는데 아니 유죄 이올시다라고 하면 그 검사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사법부 장악, 지금 사법부 길들이기가 들어간 거고, 이 표현의 자유 말살법,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을 발의한 거는 언론을 다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세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냐? 이 포상금을 받는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이 신고만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5호 담당제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공산당원 중에 최하급이죠. 어찌됐든 공산당원 중에 한 사람이 이 5가구, 그러니까 5집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집이 관리 이제 대상에 들어오는 거죠. 그 가족들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뒷담화를 까는지 그거를 다 작성해서 중앙당에 보고를 하는 그 북한의 5호 담당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사냥꾼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말하는 세상, 이재명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사실상 끔찍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괴물 독재 국가다라는 거죠. 이재명 시대 위험한 유혹은 뭐부터 시작했냐면 2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5만 원에 침 질질 흘리면서 지금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괴물 독재의 문턱에서 깔딱깔딱 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뭐 보수 정권, 국민의힘의 후보와 뭐 이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보 여야 싸움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 대 인간, 뭐 부도덕의 상징의 이재명과 도덕의 완성판 김문수의 싸움, 이것도 아닙니다. 한 세력의 탐욕이 국가 권력 전부를 장악하려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허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중대한 물음을 가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괴물 독재 국가란 뭘까?
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거죠. 한 명의 정치인이 그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해서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 소속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은 이제 삼권 분립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근본을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히 그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공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괴물독재 문턱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영상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이 전과 사범 찍고요, 12개의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후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허위사실 공표도 뇌물, 배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이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의 무게만으로도 대통령 후보 자격은커녕 공직 출마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했냐?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뜯어고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조항을 무력화하는 이재명 맞춤법 입법도 밀어붙였습니다. 대단하다라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이 이렇게 당을 사유화하고 나라 하나를 뒤엎겠다라는 건 그냥 빌런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냥 일반인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재명에게 방탄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고 법치의 파괴자다라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입법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을 장악하겠다라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내려보냈죠. 그 다음 바로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국회에 세우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 2명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무죄다라고 외치고 10명이 아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돼. 그 10명을 다 탄핵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에게 유죄를 말한 자 벌어놓으라. 누가 감히 기침을 했느냐. 절퇴를 내려라. 궁예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궁예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을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에 부정하는 행태. 이미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렸다라는 거죠. 괴물 독재라는 말은 뭐냐? 견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죠. 삼권 분립이 뭡니까? 삼권.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 대법원장, 조의대, 법관들. 이 세 개가 완벽히 독립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법치국가로서. 그러니까 법을 기본으로 하는 법 위에 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최고의 존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헌법 위에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놨죠. 이제 그들이 바랬던 건 이재명이 바통을 받아서 그대로 안전하게 어디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 한미동맹 깨고 친중으로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플랜과 다르게 누가 들어왔냐. 국민적 열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간마다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뼈대만 남았고 다 잡섰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그때부터 생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문재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좌파의 프로젝트였다. 그게 완성이 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잠시 하고 막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의 폭고에 못 이겨서 이 부분을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국민의힘 힘도 한동훈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죠. 국회가 2시간 33분 만에 이를 해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2주 만에 탄핵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견제가 작동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뻑 보면 그냥 건강하게 구조는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의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끔찍하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대법원장 탄핵하면요 곧바로 직무정지됩니다. 왜? 입법부 192석이 받쳐주죠.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죄를 사노라 해가지고 지금 몇 개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막지 못하죠. 왜? 국회가 내 편이니까. 그리고 국회 다수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대통령과 한패거리입니다.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하느라 예의하고 바로 입법이 활동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괴물 독재다라는 겁니다. 견제 기능이 완벽히 마비된 통치 구조는 사실상 민주주의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대우받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파기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미국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군 통수권자입니다.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그 자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계로서 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반도체 매력적이죠. 조선업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국방산업 매력적입니다. 이 세 가지로 트럼프가 한국을 감싸고 있는 거고 한국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업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기서 군함을 만들려고 대한민국에 오더를 내리면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으로 북한으로 바로 가서 북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카피 만들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교류가 차단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견제가 안 됩니다. 입법이 행정과 짜미짜미가 된 상황. 그러니까 국회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꼬붕이죠. 따라가죠. 사법부를 파괴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내란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심판, 내란 수괴다라고 계속 외치지만요. 정작 목적이 뭐냐? 대법원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100명 늘린다 했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30명 했다가 그다음 비법조인이 대법원장 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전에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김제동이도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이도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진짜 목표는 대법원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위협하고 판결을 자신들 입맛에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좌파리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땅 투기하고 뭐 죄지어도 이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보수는 어떻게 괴멸된다라는 거죠. 보수 유튜버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는단 말이죠. 왜? 이재명이 거슬리는 뉴스를 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괴물 독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괴물 독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과거의 독재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생각해 보시면요. 총통법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 장악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장악한 다음에 사법부 장악해서 모든 것을 누구의 입으로? 히틀러의 입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차베스. 지금 이재명 보고 차베스 얘기하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대법관을 친위 세력으로 완벽히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무죄입니다. 대법원장 그때 여기 차베스가 대법원장을 수십 명 때려 넣고 자신에게 편향되게 뭐든지 교체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차베스가 15년 가까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죠. 이 대법관을 자기의 친위 세력으로 교체하면서 종신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죠. 푸틴도 이 대법관부터 정권 밑으로 잡아놓고 개편해가지고 선거 조작하고 반체제를 탄압하면서 지금 본인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5년 하고 마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5년보다 더 할 겁니다. 연임이다라는 말을 했죠. 얼마든지 헌법 바꿔서 이 시진핑처럼 이 수년을 대한민국을 독재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는 길이 지금 이 히틀러와 차베스와 푸틴이 가는 길과 딱 정확히 겹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사전투표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라도가 저렇게 뭉치고 있는데 비전라도가 뭉쳐야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의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응집해야 된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자, 전라도요.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라는 거죠. 민주당의 개꼬봉이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라도민들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정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괴물 독재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사실 이 전라도 각각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라도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 이 일당 독재 체제를 스스로 깨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전라도민들이 이 정도로 독재로 가는 길 많이 보이면서 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해야 된다. 민주당이니까. 이거를 깨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진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타임이다라는 거죠. 우리 땅은 민주당이요. 이거를 깨라라는 거죠. 지역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괴물 독재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요. 이번 선거뿐입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정당을 초월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한 표가 필요한 겁니다. 부디 괴물 독재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도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괴물 독재를 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자유입니까? 어떻게 쌓아온 번영입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표로서 우리 주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